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과열을 넘어서 파열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한동훈은 배신자, 한동훈은 좌파, 공세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은 민주당 당원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원한 충돌 만나보시죠. 예,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저게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인가요? 만약에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예.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지금 축제할 기분이 납니까? 예.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뭐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원희룡 후보가 이 민주당 당원 얘기를 꺼낸 이유 이겁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하는 한동훈 후보, 민주당 당원이냐? 총선 참패의 주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 뽑는 전당대회에 민주당 당원이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흥행도 좋지만은 너무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좀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워낙 앞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발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추격전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뭔가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예. 축제라는 표현은 뭐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당대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축제의 분위기에서 되면 좋지만 지금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비대위 끝에 지금 다시 당을 추스르기 위한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화합, 단합 뭐 이런 장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축제장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원희룡 후보가 딱 집어서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경쟁을 하다 보면 뭐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자꾸 과열 그러는데 뭐 일정한 정도의 경쟁 그리고 저기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총선에서 완승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공격 포인트로 그 표현을 삼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큰 맥락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우리 참패했는데 무슨 축제를 하느냐 뭐 이런 원희룡 후보의 얘기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반박했죠. 바로 보시죠. 그래픽.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게 한동훈 후보의 역공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요. 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나갔을 때인데 이때 도민들이 원한다면 당직 갖지 않겠다.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을 때입니다.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후보가 아까 들으신 라디오 생방을 하는 도중에 원희룡 후보가 오전에만 글을 3개나 막 잇따라 올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를 꺼냈단 말입니다. 아니 원희룡 후보 당신 민주당 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후보 이젠 참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희룡 후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거 분명히 원희룡 후보가 한 얘기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거가 급하니까 게다가 그때 당적이 없을 때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이런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신이 했던 말 기억하지 않고 얘기를 덜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뒤져봐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시 역공을 취하는 건데 전 최근에 뭐 이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될 수 있어요. 뭐 어느 전당대회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금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할 전당대회가 예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다 좋은데 원희룡 후보가 자꾸만 배신자니 특히 좌파니 말이죠. 민주당원이 이런 용어는 적정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른 논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전당대회 당권은 자신에게 맞는다.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여권이 조심해야 될 게 그리고 자꾸 패배했던 이유가 특히 지난 총선 참패했던 이유가 전 크게 봐서 말이죠. 한동훈 후보도 지나치게 운동권 청산론을 많이 얘기했던 건 전 대단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좌파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좌파다 그리고 민주당원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이건 전 맞지 않는 거예요. 배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신자라는 게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했던 얘기였잖아요.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증세 없는 혹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도물이 한 걸 좋아한다. 도물은 배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그거 별로 좋은 얘기들 아니거든요. 무슨 정치를 배신자니 뭐 출신이 이런 걸로 합니까? 지금 뭐 과거의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 아이템으로 이런 걸 자꾸만 동원하는 거 말이죠. 예. 그건 원희룡 후보에게 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다른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정교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배신자, 좌파 대통령과 갈라서가지고 오히려 예. 더 여권이 어려진다, 분열, 균열 뭐 이런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전 이건 아주 여권 전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알겠습니다. 충들이 보기에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 거 저희 계속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또 논평을 좀 해주세요. 한동훈 후보는요. 본인에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다른 후보들이 막 던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돌파를 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다시 한번 과거 사례로 반박했거든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립니다. 2017년에 네. 결과는 탄핵당하고 다 공멸했습니다. 탄핵에 말려들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다들 탄핵에 찬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때 원희룡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겁니다. 탐욕과 인사전횡과 부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일탈이 아니죠. 대통령 본인의 문제입니다.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찬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될 때 보수 괴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보수 지지층에는 트라우마 같은 얘기인데 이런 공박까지 지금 꺼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지금 이 모든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들은 한동훈 후보가 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추측, 이해 기반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지금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팩트를 기반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는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사실 한 줄의 선동을 통해서 이걸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반박을 하려면 이게 옛날에 괴벨스가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선동은 단 한 줄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지금 원희룡 후보가 노린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배신과 관련돼서는 원희룡 후보의 그냥 팩트, 사실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탄핵은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이셨던 삼선 의원이었던 분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가셨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갈라졌던 당원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당원들로부터 그 탄핵의 과정 이야기를 듣는데 원희룡 후보는 당시 분명히 그 탄핵의
있어서 지금 나온 방송처럼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서 찬성을 하는 그러한 입장, 오히려 막 이것을 오히려 그 이끄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 예. 2018년에는 심지어 어떠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80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 점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80점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캠프가 있고 후보 본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이 전략들을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